오성근 집사님하고 데이비드 차, 신사도주의, 뭐 음모론, 뭐 신천지 이런 방송을 2시간 40분을 하고 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이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채팅과 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지금은 또 음모론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그 5월 20일 월요일 12시를 넘어서 이제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5.18이었죠. 5.18 맞이해서 변상욱 기자님 인터뷰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자, 이제 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가짜뉴스도 많이 양산이 되고, 그 덕분에 또 한겨레에서 집중 취재를 한 적도 있었죠. 뭐 에스더기도 운동이 단톡방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뭐 이런 특집 기사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5.18이 되면은 여러 가지 또 5.18 때 뭐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왔다 뭐라고 하는 뭐 지만원 씨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좀 특이해요. 한번 볼게요. 아이고, 제가 없어졌네요. 목소리는 나오죠? 자, 다시 저를 띄워놓고, 자, 제어 필독, 광주 5.18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자, 실체적 진실이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용인 수지에 사는 운각입니다. 오늘은 5.18이 일어난 지 만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5.18 광주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5.18 광주는 민주화 운동도 북한 특수군에 의한 단순한 폭동사건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둘 다 아니라고 하는데, 예. 보통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와가지고 뭐 선동을 했다,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지만원 씨 측의 주장인데, 둘 다 아니랍니다. 그럼 뭘까요? 그래서 이 블로그 링크를 하나 달아놨길래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제어필도 광주 5.18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자, 예. 얼마 전에 올렸죠. 좀 더 키워볼게요. 자, 국민 여러분, 저는 용인 수지 사는 운각입니다. 이거 아까 이제 그 블로그 내용이죠. 민주화 운동도 북한 특수군에 의한 단순한 폭동 사건도 아니래요. 그럼 무엇일까요? 자, 이미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는데 6.25 전쟁의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 원수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내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5.18과 일루미나티 음모론. 사실 이제 그 예전에 예레미야 블로그도 그렇고 데이비드 차가 표절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리우 가바초의 그림자 정부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에 이제 일루미나티가 있다 이러면은 그냥 설명이 되게 쉬워져요. 간편해지고. 1979년 10월 26일 그들에게 사사건건 노를 외쳤던 박정희를 김재규를 시켜 시해하고, 자, 김재규도 일루미나티랍니다. 일루미나티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랍니다. 네.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일루미나티의 적으로 이제 규정을 또 했네요. 박정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예요. 자, 그 이듬해 그동안 잘 훈련된 북한 특수군을 광주에 투입, 교도소를 습격한 후, 이거 이제 지만원 씨 주장하고 이제 일루미나티 음모론하고 섞은 거죠.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자, 딥스테이트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프리메이슨 모론, 또 프리메이슨의 또 조직인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 역사를 배후에서 조종한다. 그림자 정부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딥스테이트는 이제 그림자 정부 같은 거죠. 딥스테이트. 깊이 있는 그런 정부, 뭐 국가, 조직,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지하에서 이제 암약을 한다는 거죠. 시국사범 2천여 명을 탈출시켜서 중동 ISIS와 같은 반정부 무장 테러 단체를 만들어, 이거 광주 시민들이 보시면은 이 블로그 작성자를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에 나서서 이제 특전사들, 이제 국군 특수부대죠. 특전사들에게 탄압을 당하고 살해당했던 분들을 이제 반정부 무장 테러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전국적 혼란을 조성한 다음, 이게 계획이라는 거군요. 뭐 실제 이랬다는 게 아니라. 당시 신의주에 대기하고 있던 북한 정규군을 투입, 제2의 6.25 전쟁을 일으켜 우리 천손 한민족을 죽였다. 천손 한민족. 이게 음모론과 여러 가지 좀, 유사 역사, 사이비 역사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원수인 딥스테이트, 딥스 그림자 정부에 의해 자행된 네 번째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분은 성전의 의미를 뭐라고, 성전, 네. 거룩할 성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좀 맞춤법에 맞지 않고요. 아무튼 자, 딥스가 일으키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딥스를 정말로 원수라고 여기는 건지 아니면은 옹호를 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네, 시국사범 2천여 명을 탈출시켰다 이런 것도 뭐 지만원 씨 측이나 아니면 뭐 신남성연대 배인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내용이고, 실제 역사가 아닙니다. 반정부 무장 테러 단체가 광주나 뭐 전국적으로 조직되지도 않았고 신의주에 북한 정규군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록이나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그 우성민 집사님하고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뇌피셜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뭐 실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데이비드 차가를 옹호하면서 데이비드 차를 비판한 사람들을 뭐 간첩이다 이렇게 음해를 하고 매도를 했던 전광훈 편들기도 했던 이제 이성희 변호사, 이 사람도 침례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데이비드 차가 이제 침례교단으로 들어갔죠. 진일교 목사님하고 또 이단 대처 사역자로 유명한 진용식 목사님하고 둘이 뭐 같은 고향 친척이다 라고 이성희 변호사가 굉장히 당당하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그냥 진씨니까 친척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를 뇌피셜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막 함부로 말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2의 6.25 전쟁을 일으켜 당시 우리 천서 한민족을 죽이려 했던 우리 민족의 원수인 딥스에 의해 자행된 네 번째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어쨌든 한민족하고 싸우는 거니까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천손 한민족, 하늘의 자손이란 뜻이죠. 한민족을 좀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블로그 작성자가. 왜 그런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블로그를 더 보면 알겠죠. 왜 그러면 그림자 정부가 왜 전 세계의 전쟁을 다 뒤에서 조직하고 조작한다고 하는 이 딥스가 뭐하러 이 한민족을 원수로 생각을 합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 5.18이 천손민족을 죽이려다 실패한 성전이었으나, 아니 진짜로 그림자 정부면은 그냥 중공군하고 소련군 연합해서 그냥 싹 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광주 같은 도시에다 이렇게 특수부대를 투입을 시켜서 막 그렇게 하고 합니까? 5.18의 천손민족을 죽이려다 실패한 성전이었으나 2017년 3.10 탄핵 사건, 여러 대한민국을 완벽히 점령한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게 딥스테이트의 조작이랍니다. 네. 위대한 성전의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넣어 승리 이정표를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5.18 정신을 헌법에 넣냐 안 넣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5.18을 폄하하거나 엿보이는 자들을 대한민국 새 주인으로 등장한 그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이분은 5.18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실패한 성전.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성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전쟁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 그래요. 3.10 탄핵 사건 대면 완벽히 점령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입니까? 네. 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서 승리 이정표를 삼으려 한다. 일루미나티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집어넣어서 승리 이정표를 삼으려 한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주 5.18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데 실체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분이. 예, 실체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료나 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시를 안 합니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자, 이분의 주장이 계속 이어져요. 한민족 죽이기 제1성전의 임진왜란이었다. 아니, 그냥 한국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뭐 3.10 탄핵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올바르게 좀 정립한 사건이라고 보통은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딥스테이트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사건이다. 이렇게 좀 이분은 생각하고 있고 박정희 씨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우파 이념도 좀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극우적인 내용에 반대가 되면은 다 딥스테이트의 공작이다 이렇게 좀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까지 나옵니다. 한민족 중에 제 1성전 임진왜란이었고 아니 그러면 임진왜란이 보다 더 전에 전쟁도 많지 않습니까? 뭐 고려거란 전쟁도 이제 3차에 걸쳐서 있었고 몽골의 침입도 있었고 홍건적의 난이 중국에서 일어나서 홍건적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기도 하고 많은데 왜 제1성전이에요 이게? 임진왜란이 본인이 아는 가장 큰 국난이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보다 나중에 임진왜란 실패하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4대 강국을 통해 전쟁 없이 고사시킨 제2성전이 한일안방이었대요. 병자호론은 뭡니까? 사실 병자호론 때 피해가 임진왜란 때 피해보다 훨씬 크거든요. 임진왜란은 그나마 저항이라도 했지 병자호론은 그냥 나라가 그냥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또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한민족 죽이기 작전을 이렇게 막 임진왜란도 했다가 일본이랑 나라를 합쳤다 그럽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강국을 통해서 2차 대전으로 한민족이 다시 살아나자. 자, 딥스테이트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4대 강국을 통해서 한일 압박을 시켜가지고 한민족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2차 대전으로 한민족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2차 대전은요 미국이랑 일본이 싸운 거잖아요.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원자폭탄 2방을 일본에 떨어뜨려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났죠.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한민족이 해방을 맞았는데 뭡니까? 딥스테이트가 한국이랑 일본을 합방을 시켰다가 다시 미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민족을 풀어주고 그런 겁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즉각 북한 특수 좀비 국가를 만들어 민족 간 이의제의 전쟁을 통해 주기로 했던 제3상전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메가더 워커 장군의 방해로 실패하자 80년 5.18에 메가더 워커 장군은 이제 유엔군 미군 소속이죠. 이 미국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조종한다며 이 사람 말을 봅시다. 광주 북한 특수군을 집어넣어 전국적인 반정부 테러단체 6.25 전 빨치산과 같은 수법을 통해 혼란 천국을 만든 다음 제2 6.25 전쟁 획책하려 했던 네 번째 성전이 광주 5.18이었고 이 주장을 하시려면은 문서를 가지고 오세요. 근거 문서, 주장. 제가 예전에 기자 시절에 지만원 씨나 아니면 신남성연대 배인규
그쪽에 안정권 뭐 이런 사람들의 5.18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 뭐 미국 국회도서관에 뭐 문서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미국 국회도서관 들어가서 문서를 봤어요. 그 사람들 그 베인그 리오트 아시죠? 라이엇을 리오트를 읽은 거. 영어도 잘 못하면서 그 미국 그 의회도서관에 있는 문서를 뭐 해독하려고 했는데 봤는데 그들의 주장하고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전문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뜯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북한이 뭐 이렇게 그 광주에서 한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거에서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 내용 빼고 그걸 뜯어가지고 그 문장을 뜯어서 이제 봐라. 광주에 북한이 왔다고 미국도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을 봐야죠. 이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막 구절 뜯어가지고 막 자기네 교리나 주장에 갖다 붙이고 그 앞뒤 문맥과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도 봐야 되고 문해력이 딸리는 거죠. 아니면은 묘하게 일부러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소설을 쓰시는 거고요. 실제로 믿으면서. 자, 복병 전두환의 반면 실패. 광주에서 북한 특수군이 들어와서 이제 그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전두환이 그거를 진압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전두환 씨가 특수부대를 광주로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현대사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자, 절치부신 남한을 다시 좌우 이념의 이분법 프레임을 통해 자멸시킨 제5성전이 2017년 3.10 탄핵 사건이었대요. 자, 전두환은요 60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실각을 합니다. 1987년에 1987 영화도 있죠. 그럼 그건 뭐냐고. 1987년 60 민주화 운동을 이 사람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전두환이 실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바뀌죠. 국민 직접 투표, 직접 선거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람은 아는 게 띄엄띄엄 알다 보니까 사건들을 띄엄띄엄 알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붙이려다 보니까 이게 설정이 안 맞는 거예요. 중간중간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고리가 너무 많아요. 진화론처럼. 좌우 이분법의 프레임을 통해 자멸시켰다? 이거는요, 남한을 뭐 영원한 갈등이, 이거는 박정희 때도 있었어요. 박정희 때도 있었다고요. 전두환 이전의 박정희. 그리고 이분 프레임을 통해 자멸시킨 제5성전이 2017년 3.10 탄핵 사건이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잘 모르고 나라 운영할 그런 의도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이 모든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라고 본인은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데 정말 수준 낮아가지고. 자, 마지막 남은 육성전이 있대요. 윤석열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한 다음 전쟁 없이 중공 속국으로 밀어넣는 것이 그들의 궁극의 아젠다입니다. 윤석열도 몰랐던 윤석열의 비밀입니다. 윤석열이 내각제 개헌을 할 것 같아요. 네, 내각제 개헌은 지금
이제 조국 신당,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지. 또 윤석열하고 또 이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이제 한미일 공조죠.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편을 먹고 중국, 북한이랑 대결을 하자. 이게 그 균형 외고는 이제 내다버린 그 대결 구도로 가자는 건데, 그래서 뭐 너무 속이 없는 게 일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피해 본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억울함을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그냥 오늘로 가면서까지 일본 우쭈쭈 하면서 막 우길기 단 군함에다 경례하고 우리나라 해군이 참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이나 어떤 민족 자긍심 이런 거는 없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어쨌거나 일본을 그렇게 막 워워 하면서 위하면서 중국, 북한하고는 계속 이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게 윤석열이다. 그런데 중공석국으로 일어넣는다는 주장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예,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손바닥에 왕자 쓰고 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내각제개헌을 해서 총리를 따로 세우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싶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이제 개헌을 하면요, 현 대통령 당시에는 이게 임기가 적용이 안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조국 대표가 그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선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불가합니다.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천손민족과 가짜 장자국 이대 문제. 아, 이게 가짜 장자국 얘기도 나오네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최후의 아마겟돈 영국 전쟁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전에 R2랑이라고 R이 이제 L 하나님을 이야기한답니다. 이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어 조사죠.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와 함께. 영어로 하면 이제 with. R2랑이 이제 with God. 신과 함께. 뭐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R2랑의 주장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고대인 중에, 고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제 단지파가 이제 실크로드, 나중에 실크로드가 되는 길을 건너서 바이칼호를 건너서 이제 한반도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단지파의 자손이다. 그래서 뭐 단군도 나오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강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뭐 형제국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들이 못나서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가만 놔두면 죽어버릴 것 같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고 있어가지고 불쌍해서 걷어줬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을 해서 선택을 한 거지 뭐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자랑스러우세요. 네. 그래가지고 막 아리랑 얘기가 퍼졌을 때 막 일부 사람들이 막 국뽕에 가득 차가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가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혈통으로 그게 따집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배격했던 게 혈통으로 이제 따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스키타인이든 뭐 히타이트인이든 햇사람이든 로마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누구의 자손, 누구 혈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심지어 그 형제국 관계마저 이제 그 바꿔버립니다. 우리 천선민족과 가짜 장자국 유대민족. 자, 여기서 또 이제 프리메이슨 음모론이 나오는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의 골자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세계 지배 음모론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긴 한데,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자본력이 굉장히 세고 미국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만, 가짜 장자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온 의정서라는 문서를 만들었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세계 지배를 할 음모를 꾸민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제 프랑스 소설을 러시아 스파이가 표절을 해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만들어낸 가짜 문서죠. 허위 문서죠. 그게 대유행을 해가지고, 이게 심지어 이제 사우디에도 유행을 해서 사우디도 유대인들 싫어하잖아요. 아랍인들도. 유럽인들도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인종 혐오가 합쳐져서 이제 발생한 게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이죠. 어쨌든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자 민족을 원래는 한민족이었는데 이제 유대민족으로 바꿔치기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유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진짜 하늘의 자손인 한민족과 최후의 아마게돈 전쟁을 해야 된대요. 참. 영적 전쟁이라고 해놓고 왜 또 한국 정치사에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광주 5.18 44주년이 된 날, 딥스 일루미나티의 하수인들과 윤석열과 산부 요인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망월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먹을 부르고 치고 힘차게 부를 것입니다. 사실 이 기념식 온다 안 온다 얘기 말이 많았죠. 예. 작년 5.18 기념식에 참석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오늘 망월동에 모여 우리의 원수 딥스의 제4성전인 5.18 정신을 기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를 그들이 대한민국을 배신한 매국노 쓰레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북한 특수부대 딥스테이트를 위해서 에르슨 북한 특수부대 원들의 희생을 기리는 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그게 아니라고. 자, 그런데 그 매국노 쓰레기들에게 하늘에 천벌이 오고 있대요. 자, 이 밑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어둠의 판을 뒤집고 새로운 빛의 세상을 열기 위해 미국 트럼프 화이트헤드 군단이 세계 계엄령과 긴급방송 EBS를 곧 발동하여 전 세계 암약하고 있는 딥스 하수인들 50만 명을 쓸어내고 지구촌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트럼프가 나옵니다. 트럼프. I will totally obliterate the deep state. 도널드 트럼프. 2023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이 영상,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 최종 화면에 아마 나올 텐데, 우송기 집사님과 방송했던 데이비드 차 신사도주의 음모론, 신천지 관련된 방송을 좀 보시면 알 텐데, 도덕성에 대해서나 혹은 자신의 잘못된 점에서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한테 오는 손가락을 이렇게 틉니다. 제가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데이비드 차가 그랬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 대통령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성추문 사건이 좀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딥스를 척결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음모론에 정말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고 있다. 지구 평평설을 음모론에 이제 심취를 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세계 계엄령 이걸 계엄령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전두환도 그랬고 뭐 계엄령을 하면요 정작 이렇게 막 트럼프를 옹호하고 오 트럼프 씨와 했던 사람들까지 다 싹 다 잡아갑니다. 뭐 실제로 이제 전 세계 계엄령 세계 계엄령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데 EBS는 그리고 긴급 방송이 아니라 교육 방송이죠. 뭐 이머전시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입니까? 에듀케이션이면 좋겠는데 전 세계에서 뭐 딥스를 뭐 딥스 하수인들 50만 명 암약하고 있다며요. 암약하고 있는데 딥스 하수인들이 50만 명이지는 어떻게 합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50만 명이겠거니 전 세계를 위해서 움직이려면 50만 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 이래놓고 이제 때려 맞춘 숫자죠. 뭐 문서가 있겠어요? 근거가 있겠어요? 데이비드 차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직접 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텐데 도대체 이 블로그 아니 한국 민족이 뭐 천선이다 그런 주장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일본 신화 아세요? 예. 그 아마 어쩌고 하는 그 두 남녀 신이 이제 바다를 막 휘저었더니 이렇게 막 일본 열도가 떠올라가지고 그 태양을 상징하고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환웅 뭐 와가지고 이렇게 환웅이 와서 하늘에서 와서 뭐 웅녀랑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다 뭐 이렇게 모든 그 민족의 신화마다 다 자기네들의 천손이라고 해요. 웬만해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민족적인 어떤 의식 고취, 국뽕의식 자극, 국뽕을 자극시키려면 좀 실제적인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음모론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 K 드라마나 뭐 K-팝 한류를 타고 이런 게 번역돼가지고 전 세계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부끄럽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악당 딥스테이트를 쓸어내고 미국을 해방시키겠다고 무시무시한 발언했다. 사실 저 이거 합성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도 트럼프 합성 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트럼프 사진인데 이렇게 문서를 펴놓고 뭐 신앙 고백을 써놓았다 이랬는데 되게 조잡한 합성이었거든요. 원래 다른 문서가 기록된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을 싹 지우고 신앙 고백 부분을 집어넣었는데 책을 펴서 보여주다 보니까 책 가운데가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글자도 이렇게 구부러져 보입니다. 근데 합성한 거는 이제 평면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다 보여요. 잠시 보여드릴까? 나중에 제가 따로 띄워드릴게요. 트럼프 화이트의 빛의 군단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저만치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 블로그 글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좀 희망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래 글은 2018년 12월 18일에 쓴 글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가장 뜨거운 감자 광주 5.18이 아닐까. 한쪽에서는 민주운동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 특수군에 의해 자행된 무장폭동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정을 모르고 역사적 흐름을 모르니 이런 쓸모없는 논란들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분의 글이야말로 좀 이렇게 좀 쓸모없는 글 같아요. 죄송한데 열심히 쓰셨는데 진정한 주적이 일루미나티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광주 5.18에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사실 미국은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 안 했던 거 아십니까? 예,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두환도 군사 쿠데타로 서울에 영어 보신 분들도 아시고 뭐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은 게 아니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이 처음에는 전두환 정권을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5.18까지 일으켰죠, 전두환 정권이. 예,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뭐 시시각각으로 이 정보를 빠르게 알려고 하고 있었고, 기자들의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뭐 CIA의 보고라든가, 사실 뭐 안정권이라든가 뭐 배인규, 신남성현대 이런 사람들이 지만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측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CIA 보고서인데, 그 CIA 보고서 전문을 보세요. 뜯어서 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봤었죠. 왜냐면 이제 미국이 봤을 때 전두환 정권이 정당성이 없다. 사실 이때가 냉전 시대이기도 했고 소련이 이제 기세 등등하던 시절이기도 했고,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 했는데, 박정희 전두환은 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렇잖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이승만이 나라를 망쳤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극우 쪽에 계신 분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동일하게 또 영웅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는 이승만을 엄청 싫어했다고요. 그리고 이승만을 이제 때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당성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아무튼 전두환이 또 5.18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두환을 더더욱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고 다른 독재자들과는 달리 이제 뭐 아프리카나 뭐 이제 동남아 남미 쪽의 독재자들과는 달리 전 세계의 두팔을 활짝 벌리죠. 네.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 뭐 88 서울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을 뭐 엄청나게 국제 행사들을 엄청나게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었죠. 원래 미국은 전두환을 인정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자, 광주 시민군이 장갑차를 몰고 기관단총으로 무장할 계엄군에 맞섰다면 이것이 ISIS 같은 반정부 테러 단체가 아닌가. 이분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쨌든 주적은 딥스가 맞는데 지만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뭐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성 국민들은 군대를 갔다 오죠. 네. 그냥 서울 시내에 가가지고 전차 볼 수 있는 사람, 기관단총 쓸 수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나옵니다. 해병대도 나오고 기수 물어보고 다 그런 일들 유튜브에서도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먼저 기록상으로 역사적인 팩트상으로 이제 특수군이 이제 전두환이 파견한 특수군 부대가 먼저 광주 시민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이제 자위적 방위를 한 거죠. 무장을 하고. 왜냐면 이제 총과 이제 총의 개머리판 이런 걸로 시민들을 학살을 하고 잡아 가두는데, 네. 뭐 한스 페터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 기록 보면은 말도 못합니다. 사상자가 없다, 뭐 소수에 불과하다 이랬는데 기자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시신이 깔려 있고, 저도 광주 가서 그 사진들을 봤는데 말도 못합니다. 진짜
개머리판으로 어떻게 사람 얼굴을 으깨놨냐면은. 그러나 우리의 주적을 붉은 영,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를 대입시키고 역사적 전체 흐름을 조망해보니까 이분은 그냥 딥스테이트 이거밖에 없어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설명 못할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무엇 때문에 일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분의 뇌피셜로는 그래요. 이 사태의 목적과 기획자, 등장인물들을 고찰해 보면 원인이 명확해진대요. 지금도 불변해. 목적, 6.25 전쟁으로 다시 살아난 한민족을 6.25 전쟁으로 한민족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6.25 전쟁으로 한반도까지 적화되지 않은 게 한민족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민족 봉황을 네, 봉황과 이제 붉은 용의 대결이네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대 사상의 느낌이 납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오고 뭐 단군이 그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에게서 태어나고 그런 거를 뭐 실제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오래된 후예 같아요. 전국적 민족 봉기로 극도의 혼란을 조성한 다음 북한의 정부군을 투입해 말살시키려던 제2의 6.25 전쟁 획책 사건이었다. 기획민 연출자. 기획과 연출자는 당연히 봉황, 한민족을 죽이려던 붉은 용의 무리들, 바로 일루미나티 딥스였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 세계정부 NW, New World Order라고 해서 이제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는 낡아빠진 구닥다리 주장이죠. 이 NW를 차용해서 이제 프로레슬링에서 써먹었습니다. 이 NW라는 이제 프로레슬링 대회 하나의 이제 스테이블이라고 하죠. 집단 팀을 만들어서 악역 활동을 했었죠. 헐크 호건, 케빈 내쉬, 이런 거물급 선수들이 있었던 그런 스테이블이었습니다. 한민족을 꼭 죽여 없애야 하는 제1의 과제가 있습니다. 왜 한민족이 그렇게 왜 뭐하러? 예, 이분의 입장에서는 가짜 장자인 유대인들이 지워야 하는, 역사적으로 지워야 하는 진짜 천손 한민족이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쉬워요. 기획의 골자. 근데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11.26 사태 사사건건 딥스테이트에게 노를 하며 핵무기를 만든 박정희를 그들의 좀비인 김재규를 통해 시해. 김재규가 딥스테이트의 좀비래요. 미리 훈련된 북한 특수군 600명과 정보 및 선동선전 전문가 등 600명을 투입하여 전국적 봉기를 유도하고 무정보 상태를 조성한 후 북한 정규군을 투입하여 적과 통일을 완성하는 구도였다. 그렇습니까? 시기가 안 맞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늘어져요. 예. 전두환도 이제 쿠데타를 할 때 타이밍을 굉장히 잘 쟀거든요. 순식간에 해치우려고. 11.25 사태가 일어나고 곧바로 들어왔어야 돼요.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이미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1년이 지나서야 이런다고요. 등장인물 주연급 특수군 600명, 16년 600명. 이들이 이제 광주에 내려왔다 이런 거죠. 이제 지만원 씨 주장이고. 조정급 1. 국내 양육된 붉은 용의 좀비들. 남한 간첩 길안내와 지원은 되게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는데 이 실체가 있냐고요. 조연급 일루미나티 독일 기자 힌츠페터. 너무한다. 이 힌츠페터 기자가 목숨을 걸고 광주에 들어가서 그 전두환이 방송으로 떠들던 내용과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죠. 계엄군이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실체를 확인하고 그거를 전 세계에 알렸는데 이 기자를 일루미나티라고 이제 매도하는 거죠. 음해하고. 이 데이비드 차 쪽에 그 이성희 변호사가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 전 세계 언론에 타전하는 역할. 협조자 1. 힌츠페터 운전자 김사호. 협조자 2. 전 세계 일루미나티 좀비 언론들. 광주 사태를 민주화로 왜곡 보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민주화라고 여기지를 않네요 이분은.
협조자산 붉은 용의 아바타 대통령 지미 카터. 미 발군에 개입하지 말라고 엄명. 이, 이 명령을 내린 어떤 기록, 문서 이런 게 있습니까? 지미 카터 서명이 된? 제가 CIA 해금 문서랑 미국 국회의원 의회 도서관 문서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이성희 변호사가 그 데이비드 차의 이단성을 조사한 진일교 목사님과 기존 또 이제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님 둘 사이가 뭐 친척, 같은 친신이가 친척이다. 굉장히 확신 있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모르는 사이. 친척도 아니고.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5.18에 실패한 이유. 임진왜란부터 호시탐탐 봉황을 죽이려던 그들이 6.25가 실패로 돌아가자 언젠가는 다시 북한을 통해 봉황 접수 계획을 꾸민 것이 38선을 둘러갈라 일단 휴전 모드로 만든 배경이다.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종결, 종전, 휴전 이런 거는요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 외교적인 것들이 많아요. 단순히 뭐 프리메이슨이 이렇게 하려다가 뭐 실패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봉황은 절대 살려둘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인류의 진짜 장자국이 살아있다면 대한민국 한민족이 인류의 진짜 장자국이래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중요하냐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 선포한 가짜 장자국이 이번에 성경도 이제는 일루미나티의 조작 문서가 되네요. 언젠가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들의 목표인 세계 정부는 정통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분 혹시 그 증산도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뭐 일루미나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환단고기를 보셨나요? 환단고기에서 뭐 봉황민족 이런 얘기 합니까? 아이고 봉황민족 글쎄요. 네. 휴전 모드로 전환은 휴전 모드라고 해요. 이 휴전도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휴전 모드로 전환한지 뭐 스위치 켜고 끄듯이 말씀하시는데 27년 만에 다시 그들의 특수 좀비국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하여 민족 간 이의제를 완성을 하던 것이 광주 5.18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군인이 총으로 정권을 뺏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는 게 다시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민주화 운동이지 폭동입니까? 전두환이 딥스테이트에 대항해서 당시 대통령과 총리를 몰아내고 사상자까지 되면서 정권을 장악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민주화 이의제가 일어난 겁니까? 부당한 정권 탈취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뽕을 가지려면 그렇게 이렇게 가지셔야지. 계속 읽어볼게요. 5.18이 실패한 결정타는 북한 특수군에 의한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 지만우 씨 주장이죠. 그 당시 광주 교도소에는 2,000명이 넘는 반국가 시국사범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석방과 전국적 봉기를 유도하는 불씨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뇌피셜의 어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그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그러죠. 상상의 씨앗이고 날개를 막 펼치고 점점 커집니다. 상상의 불씨가 점점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습격 첩보를 사전 간파한 전두환 장군이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미리 계엄군을. 이 당시 전두환 자체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질 않았어요. 전두환도 북한 개입은 말도 안 된다고 했고, 죽기 전에. 미리 계엄군을 매복시켜 북한 특수군 430명 현장에서 사살하여 엄청난 사상자를 내자. 끝내 그들은 나머지 북한 특수군을 북한으로 패퇴시켰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학살당 광주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다라고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국뽕을 가져야 할, 자부심을 가져야 할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을 북한 특수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한 특수군을 급히 철수시킨 것은 교도소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데다가 만약 북한 특수군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사일 쏘고 연평도 포격하고 그러는 데가 북한인데 이거 가지고 북한이 치명타를 입어요? 5.18 이후에도 김영삼 대통령 때도 간첩을 계속 보냈는데 강릉에 잠수함 띄워놓고 간첩을 침투시켜가지고 산에 막 들어오고 민가에 숨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꼭 그들의 일에 방해한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복수를 하게 된다. 그들의 광주 교도소 습격 작전을 방해한 인물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바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전두환 영웅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지만원 씨 주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또 한 소품 뿌리는 거죠. 네. 전두환의 11.6을 통해 그들의 좀비였던 김재규의 집권을 막은 장본인이었고 전두환이 11.6을 통해서 그렇게 했나요? 11.6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지휘한 사건인데 이번 5.18 작전에도 결정적인 재를 뿌렸으니 어찌 그를 그대로 살려둘 수 있었겠는가. 자, 전두환이 김재규를 잠깐만요. 김재규 집권을 막았다고? 김재규는요. 이 당시 이미 체포가 돼가지고 집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김재규는. 네, 이미 지금 깜빵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네, 말이 안 되죠. 김재규를 이제 또 조사신문했던 쪽이 또 전두환이었고. 자, 그래서 딥스테이트의 원수가 됐답니다. 전두환이. 박정희도 그렇고. 복수국이 아웅산 테러 사건이었대요. 이건 북한이 한 것이지. 전두환이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것은 봉황이 앞날을 배려한 하늘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와우. 비자금을 또 막 수십억 수백억을 숨겨서 이제 사익을 추구하던 이 집단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을 하늘에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래요. 제가 어릴 때 그 역사 만화책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와요. 이제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을 북한이 일으켰는데 우리 대통령은 무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여러 어떤 시위 이런 것들을 일하기 싫은데 데모나 하자, 공부하기 싫은데 데모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유명한 짤이 또 돌죠. 동아출판사에서 낸 역사 만화 전집이었는데 5.18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 30년이 흘렸다. 봉황을 살려둘 수가 없다. EJ 가짜 진보를 좌우하고 가짜 보수를 우로하여 만든 좌우 이윤법 프레임. 남남 갈등에 들어간 세월이 또 36년이 흐른 것이다. 이미 박정희 때도 있었다니까요. 전두환 노태우 두 군사 정권을 통해 그들의 정언은 그들의 가짜 진보 운동권 좀비들 집중적으로 양육한 것이 바로 386 운동권이고, 야, 거의 뭐 한동훈 수준의 음모론인데, 노태우 정권을 통해서는 그들의 행동대 민주노총과 정부조 설립을 위해 민주화는 거쳐온 명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데이비드 차 관련 방송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성희 변호사란 사람이
진일교 목사님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비판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종북이다,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막 몰아버리는 거 얼마나 편리한 이분법입니까? 일루미나티만 갖다 붙이면 다 설명이 되는 얼마나 편리한 또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까? 그래서 이래서 세계관이 중요해요. 시각,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관점 틀린 말이죠. 관점. 그래서 뭐 전교조니 민주노총이니 뭐 운동권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이제는 일루미나티가 만든 거라고, 일루미나티 영향을 받은 거라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전농은 뭡니까? 전국 농민조합인가요? 3대 조직은 박근혜 탄핵 사건의 전위대로서 활용돼. 시명이 부르는 전위대인가요? 전위대. 그 로서, 네. 그들에 의한 원대한 전략적 포석이었음을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음모론의 특징이 이겁니다. 나만 안다. 나는 역사적 실체를 알고 있다. 나는 비밀을, 진실한 비밀을 알고 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우월의식을 갖고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그 음모론의 특징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단계 그리고 사이비종교.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하죠.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 이거예요. 이게 음모론 특징. 다단계는 남들이 모르는 돈 많이 버는 비법을 나는 알고 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광주 5.18을 민주운동을 아직도 철석까지 믿고 있는 어리석은 좌파국민들. 우월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광주 5.18을 북한 특수군 소행으로만 몰아붙이는 우파국민들. 이 뒤에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붉은 용 딥스. 붉은 용이 깔아놓은 좌우 이분법 프레임이 지금까지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라입니다. 자, 모든 그 해석을 다 삼켜버리고 일루미나티만 갖다 붙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음모론 프레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실은 한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파워를 가진 집단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좀비 국가 북한을 조종해 움직이고 그들이 국내에 양육한 좀비들을 투입 지원토록 하는 한편 그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움직여서 만든 작품이 바로 광주 5.18의 실체적 진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런 집단이 그 한국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안달이 나고 매번 실패하고 그거를 막은 영웅들이 박정희 전두환이고 그렇습니까? 광주 시민군에 의한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북한 특수군에 의한 무장폭동도 결코 아니고 붉은 용의 무리들이 속해 있는 그들의 숙적인 한민족 봉황을 죽이기 위해서 은물이 준비되고 공작된 제2의 6.25 전쟁이었던 것이다 라고 뭔가 역사적 비밀을 두둥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지리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2018년 12월 18일 용인수지에서 국민필도 트럼프가 미국 개방을 언급했던 불로장생 시대가 온다면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천손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거 같네요. 불로장생 시대가 온다면 뭘까요? 자, 매우 중요하다가 많이 펌해 주세요. 진시황의 불로초 얘기 쭉쭉 내려갈게요. 의료용 홀로그램 캡슐 2030년 이후에 현실됐습니다. 매드 여러분 이제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의해서 외계인까지 나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운이죠. 미국성 되는 외계 존재가 80년 전에 지구 인류에게 선물로 줬대요. 무병장수의 시대를 살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을 배후에서 통제하고 있던 거학의 세력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가 이 제안을 깔아뭉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딥스테이트의 의료 마피아가 병 주고 약 주고 치료에
줘야 하는데, 그래서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의료 마피아 음모론은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도 이제 있었고, 뭐 심증은 감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여러 뭐 이렇게 음모론 관련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써먹었죠. 또 미국에서 또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여러분 그 영국 드라마 중에 닥터 후라고 하십니까? BBC에서 나오는 그 닥터 후의 그 스피노프 드라마 중에 이게 토치우드라고 있어요. 닥터 후의 그 조연 캐릭터 중에 한 명인 캡틴 잭 하크니스, 이 사람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거는 닥터 후와는 달리 좀 이제 성인용 버전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한 시즌의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그 홍콩이었나? 중국 쪽하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뚫려 있어. 이렇게 그 수직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여튼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을 잊어요. 불에 타도 안 죽고, 근데 이제 형체는 다 일그러져도 생명 유지는 있는 걸로 나옵니다. 심장이 멈춰도. 대신에 죽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도 죽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엄청난 효력을 가진 그 진통제를 이제 거대 이제 의료 마피아가 이제 팔아치우려고 하는 뭐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아니라 한 시즌 내내 그걸 다뤄요. 근데 이게 제가 스포일러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트럼프 대통령, 이 블로거가 영웅시하는 박정희 전두환 트럼프, 이 기술을 보고받고 이 기술을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급하되 모든 인류가 공평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정말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나요? 필요한 재원은 딥스가 인류에게 걷어간 99% 부를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전을 통해 전부 해소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매드베드를 이용하면 암이 치료된다 합니다. 근원적으로 사라진대요. 잃었던 신체 부위나 장기 DNA가 그대로 복구돼서 그러니까 팔다리를 잃었어도 팔다리가 다시 자라난대요. 한 번 치료에 30년째 3번 치료 가능하면 9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돈 한 번 냈죠. 지금 플레이아데스에서는 매우 낙후된 기술로서 업그레이드된 버전. 네. 부사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나 딥스에 강제 납치되어 동굴 속에서 정신적 학대를 받다가 화이트햇 군단들에게 구조된 어린 아동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판타지를 쓰셔도 되게 잘 쓰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화이트햇 군단. 가운데 손가락 2개를 올리고 있는 부상병인데, 캐나다 병사가 공군기지에서 매드베드 재생치료를 받고 완치된 모습, 오른쪽 중앙이라. 오른쪽에 전 아닙니까요? SNS를 통해 직접 보여주고 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분 SNS 링크를 주세요. 네. 의료 홀로그램, 뭐 하여튼 이런 그 음모론. 네. 성경도 왜곡해서 해석을 하죠. 인간 수명이 1500년까지 들어간 천년왕국이 신체 성형이 키, 몸무게, 생식기 등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의료 AI, 매드베드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이분은 되게 좀 단순하게 뿅 하고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성경도 짬뽕하고 뭐 한단고기의 영향도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음모론 블로그 중에 한 곳이 5.18에 대해서도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광주에 좀 전달을 할게요. 네. 너무 좀
결코 봉황을 살려둘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블로그를 그냥 괜찮을까? 공감이 뭘 47개나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게시글이 저는 뭐 블로그에도 뭐 3개, 4개 받으면 많이 받는 건데 그래요. 자극적인 내용, 음모론. 남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실제적 진실은 이것이다.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오 설득력 있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들. 사기꾼들 수법이고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정아메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유익했다면 슈퍼댄스도 부탁을 드릴게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